안녕하세요. HF 인사이트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주택시장에 대한 뉴스를 살펴보면 연일 집값과 전세가가 오르고 전세의 월세 전환도 가속화된다는 보도를 쉽게 접할 수 있죠. 이에 따라 경제력이 약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어 주거 불안정성이 심화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청년층의 주거 문제에 초점을 맞춰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어떠한 주거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 하필 청년층의 주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청년 세대는 그 연령대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른데 우리나라는 대체로 20대 초반에서 30대 초중반까지, 즉 대학생에서 사회초년생까지를 일컫는다고 보면 됩니다. 이들 세대의 특징은 고용 불안인데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고용 상황이 악화되었지만 그전부터 많은 선진국은 사정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스페인에서는 정규직 취직이 어려워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일하면서 월 1,000유로 정도로 빠듯하게 사는 청년들을 밀레우리스타라고 했을까요? 비슷하게 독일은 인턴 세대, 프랑스는 불안한 세대, 영국에서는 아이팟 세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아이팟이라 하면 애플의 아이팟이 떠오를 수도 있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무척 슬픈 단어인데요. 불안정하고 압박이 심하며 과중한 세금 부담에 빚 때문에 고통받는 이라는 단어의 각 이니셜을 딴 것이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청년층이 주거 여건은 어려워도 근로 능력이 있으니 생애 단계가 취직, 결혼, 출산, 양육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고용 불안과 실업의 문제가 점차 비혼, 만혼, 출산 지연 또는 포기로 이어져 사회의 활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 각국 정부는 청년층의 주거 지원을 위한 정책을 우선순위에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각국의 청년층이 어떤 곳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미국은 청년층의 자가 점유율이 2010년부터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신에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18세에서 34세의 청년층 19% 정도가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정도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미국 시트콤 프렌즈를 보면 친구끼리 한 집에 살면서 함께 식사도 하고 각자 출근도 하죠. 이렇듯 소득에 비해 높은 월세로 인해 친구들과 공동으로 집을 빌려 거주하는 쉐어하우스, 즉 공유주택의 형태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국 또한 자가주택 보유자 중 35세 미만은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영국은 지난 20년간 주택가격이 100% 이하 상승률을 보인 경우가 없다고 할 정도로 모든 지역의 집값이 계속적인 상승을 해온 탓에 자가 구입이 점점 어려워졌고 그 영향으로 신혼부부나 청년층이 부모님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최근 발표된 2019년도 주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 가구의 대부분이 임차 가구 77.4%로 거주하고 있으며 임차 가구 중에서 월세 거주가 64.9%인 한편 전세 거주는 35.1%에 그친다고 합니다. 대학생일 때는 기숙사, 고시원, 하숙, 부모님 집을 선택하게 되고 졸업 이후에는 직장을 찾아 이사를 다니며 전세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높은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청년층의 이러한 주거비 지출은 곧 부모 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2016년 국토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전세보증금의 71%, 월 임대료의 65%를 부모에게 지원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외 각국은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을까요? 1. 금융 및 재원 지원. 미국, 영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청년층의 임대료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주거비 보조금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저소득층 위주의 주거비 지원에 중점을 둔 미국은 1998년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을 도입한 바 있는데요. 정부가 저소득 청년층에게 소득의 일정 수준을 넘는 임대료에 대해 차액을 쿠폰 형태의 바우처, 교환권으로 보조해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네덜란드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주택 임대료의 40에서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주거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이른 나이에 자녀를 독립시키는 국가인 만큼 임대료 지원과 함께 주택 구입 자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여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렌트 투 바이 프로그램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첫 주택 구입을 위한 초기 자금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2. 주택 공급 지원. 재정적 보조나 지원 외에도 청년층을 위한 주택 공급에 힘쓰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프랑스는 기존 주택을 개조하거나 신규 주택을 건설하여 청년층 맞춤형 공급을 실현하고 있는데, 주로 공공건물의 일부나 대형 평수의 아파트를 개조해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 공간으로 공급한다고 하네요. 또한 앙상블 투 제너레이션, 한국말로는 세대 간 주택 임대라고 불리는 제도를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독거노인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제도로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청년들이 그 대상입니다. 청년층에게는 주거 안정성을, 혼자 거주하는 고령층에게는 경제적 이점과 심리적 안정을 동시에 제공해 줄 수 있겠죠. 스웨덴은 안정적인 직업과 소득이 있는 청년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소형 아파트를 도심에 건설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임차할 수 있게 합니다. 부족한 자금은 대출 상품 및 보증 상품을 이용하여 마련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고 하니 청년층의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독일에서는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공동주거, 다세대 하우스가 대안적 주거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공동주거는 한 아파트에서 여러 가구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특히 20에서 30대 청년층에게 일상화된 주거 형태라고 합니다. 거실과 주방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침실 개수만큼 거주하는 사람이 정해지는 것이죠. 이러한 다세대 하우스는 한 집의 노인, 젊은 부부, 학생이 함께 거주하는 형태로 세대 간 통합을 지향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층이 직면한 주거 문제는 각 나라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세 제도가 일반화되어 왔던 역사적 맥락을 감안해 본다면 최근 진행되는 전세가 상승과 월세 전환 등 임차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가 청년 세대에게 더욱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어 장기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 각국 정부들이 취하고 있는 정책과 같이 우리나라도 수요자 맞춤형 재정적 지원과 함께 원활한 주택 공급 지원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출시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보증 상품, 그리고 최근 활발하게 공급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이나 행복주택들은 모두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으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년들이 모두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며 HF 인사이트는 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